민주당 심리전이 선전하고 있는 건데 동시에 민주당이 코너에 몰려있고 탄핵 기각이 확실하다는 판정이다. 상식적으로 8대0 완승이 확실한 상황이면 마은혁 임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바 이는 민주당 자체 정보로도 탄핵 기각이 이겼다는 것이다. 일단 이재명부터 담가놓고 시작하자. 근데 이제 불법인 거를 이제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르륵 다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누군가가 그 불법을 저지른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가 질까요? 이재명. 리짜이밍. 예, 그래서 당겨지게 된다니까. 그분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깜빵에 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시면 그 빈자리는 이재명이 채워야 된다. 그래서 3월 8일의 집회는 예. 이제 민노총 뭐 등등등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 이런 회의 내용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펜타닐 쪽 얘기. 그 펜타닐을 핑계로 해갖고 이제 관세를 물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똑같이 얘기해요. 대한민국 언론 논조가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대한민국 언론이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니까. 1조의 공작금을 주로 언론하고 정치 쪽에 뿌린다니까. 체리피킹, 친중 매국 보도를 쏟아내는 한국 언론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보도하고 불리한 거는 싹 빼고.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이유, 펜타닐이라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보도하는 이 행태가 바로 체리피킹 보도고 친중 매국을 위한 보도인 거잖아요. 똑같은 요 어딘 그대로 기사들이 쏟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야 씨발 미국 저 트럼프 저 새끼는 동맹도 없고 FTA 체결했는데도 저러고 와 개새끼네. 젤렌스키 같은 경우도 아니 미국으로부터 3천억 달러 받았는데 실제로 내가 받은 거는 1,000억 달러다. 2천억 어디 갔죠? 2천억이면 300조가 증발했다니까. 미국은 그냥 순수하게 원조를 줬단 말입니다. 네. 안 갚아도 돼. 3천억을 줄게 약속해놓고 간다 해놓고는 1,000억만 주고 2천억은 중간에 사라졌잖아요. 네. 주로 뭐 민주당 애들이 나와서 먹었겠지. 1,000억을 받았어. 그거 다 무기 샀을까요? 다 안 샀다고. 200억은 또 내가 챙겼어. 그래서 이제 계속 받으면은 200억 나 챙겼는데 트럼프가 갖고 그거 못 주겠다 이러니까 그러면 나 못 챙기잖아. 그런다는 거야. 이런다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은 그냥 이제 줬으니까. 네. 히토리 공동 개발해갖고 한 발씩 나누자는 거잖아요. 다 미국 다 갖고 가자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젤렌스키가 그것도 막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네. 왜 거부냐면 아니 히토리를 몰래 개발해갖고 중국한테 팔았다니까 젤렌스키가. 뒷돈 챙겨갖고 스위스 은행 비밀은행 계좌에 갖다 넣었다고. 그 얘기를 누가 얘기했냐면 러시아 KGB에서 트럼프한테 알려준 거야 그거를. 돈이 얼마나 많이 세면 절반만 쓰고 나머지 절반은 자꾸 사라져. 암시장으로 막 사라져. 씨발 누가 자꾸 이거 처팔고 이러냐 하고 찾아보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거 무기 빼돌려갖고 돈 챙겨갖고 그 저기 우크라이나 검찰에 잡히고 막 그랬어요. 러시아 탱크를 부수는 데보다 암시장에 팔면 3억이 챙기는데 그러면 10개 쏘고 한 7개만 쏘고 3개는 빼돌려갖고 9억 내가 챙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게 돼 있다니까. 전쟁 길어지면 다 그런 생각 든다니까. 이런 얘기를 대한민국 언론 왜 안 하고 젤렌스키 약소국에 비해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양보 입고 오라고 한 얘기가 이제 전쟁 그만하고 평화협정에 사인하자 정중하게 얘기했는데 이 새끼가 끝까지 뻑뻑 우기고 군복 입고 왔다고 군복. 그러니까 안 믿겠냐고 이게. 또 거기에 어김없이 놀아나는 개돼지들. 아무리 최강대국인들 저런 단순한 정책으로 미국에게 모두 이득이 돌아갈 만큼 경제가 쉽지 않다. 결국 피부는 건 자국인들. 써놓고는 난 이제 깨어있는 사람이야. 좋아요. 나 200개 받았어. 200 받았으면 이렇게 뿌듯해 한다는 거지. 주제를 모르고는. 근데 저러면 미국 자체 생산 품목 빼고는 가격 다 폭등이나 물가 100% 오를 텐데 지금도 인플레이션 못 잡아서 허덕대는데 무슨 수로 물가 잡으려고 하는지 이런다는 거죠. 전 세계를 상대로 나홀로 전쟁을 벌이는 미치광이 결국 패망의 길에 이른다고. 미국한테. 일찍 되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대한민국 좌파를 척결해 줄 거라고 성종이 미친 듯이 흔들어대면서 개고품 물고 떠들었는데 그런 이치들 요즘 단체로 무공수행 들어갔냐? 크크크크크 이런다고. 단독을 치고 그 단독이 이제 인용 보도가 많이 되면 그게 기정사실입니다. 곽종근이 조선일보 단독을 치고 그 다음에 인용 보도가 쏟아졌다고. 제가 이제 김영두 주목해야 된다. 이제 김영두가 이제 중간에서 자꾸 질문하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김 재판관은 증인에게 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가? 왜 검찰에서 자수서를 작성했는가? 곽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횡설수설하며 자수서는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수서를 항상 들고 다닌다고도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 교과서나 교본을 들고 다니며 달달 외우는 모습을 연상케 했습니다. 하지만 교본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가 써서 주는 것입니다. 자수서를 항상 지니고 있다는 곽 전 사령관의 말은 그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써준 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도 질문했다는 거죠. 네가 누구 써준 거 대신해갖고 막 외워가지고 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는 질문을 은연중에 했는데 곽종군이 대답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민주당이 지시한 대로 진술하고 있었다. 그거에 대한 의문을 김영두 재판관이 예전부터 갖고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해서 얘기 듣고 아 그게 그렇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요게 이제 여의도 찌라시입니다. 정보 민주당이 4일 화요일부터 총력 여론전에 들어간다. 이재명이 3월 1일 탄핵 찬성 집회에 직접 총동원령 내리고 현역 의원이 148명에 민노총 합류에도 2만 명 그친 것에 충격 모습이 역력하다. 이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한 173인가 그래요. 29명 안 나온 거잖아요. 29명 안 나온 명단이 중요해. 대놓고 역심을 품고 있는 애들이거든.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 반대 집회 규모에 공포감 느끼고 있는 가운데 보수신문 논조마저 급격하게 윤석열 엄호로 기울자 탄핵 기각 플랜 B를 가동해야 된다.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 다 보고 있다니까. 보수 매체 일부가 심층 기사를 그동안 쭉 안 내고 있다가 이제는 내잖아요. 분위기가 많이 확 바뀌었다는 그런 거고요. 김어준 등을 포함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8대0 탄핵 인용설을 집중 작업 중이다. 네. 좌파 커뮤니티엔 특별한 근거 없이 8대0이 네. 도배되고 보수 유튜버들까지 퍼나르게 하면서 동요가 있는 상황이다. 기세를 꺾기 위해서. 그렇죠. 민주당 심리전이 선전하고 있는 건데 동시에 민주당이 코너에 몰려있고 탄핵 기각이 확실하다는 반증이다. 민주당 댓글 조직들이 8대0 인용설을 확산시키는 와중에 친명 중진급 의원들은 마은혁 임명에 사활을 걸며 최상목을 압박하는 이중 플레이 중이다. 상식적으로 8대0 완승이 확실한 상황이면 마은혁 임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 바 이는 민주당 자체 정보로도 탄핵 기각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은 하루하루가 급한 사람이어서 확실히 표가 메이드돼 있으면 이제 만약 임명해갖고 시간이 더 끌리는 거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예요. 예. 현재 내부에서는 박근혜 때 6대2에서 8대0으로 설득 가능했던 이유는 재판관 모두가 이명박 박근혜 때 임명된 보수 판사에다가 같은 직업 근무 인연을 포함 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이며 현 재판부는 구성상 의사 소유 자체가 안 된다. 기수도 낮은 데다 곧 퇴임 앞둔 문영배 이미선 의견을 기각 입장 판사들이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홍장은 진술인데 인용파는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이라는 형식 논리를 기각파는 누가 봐도 거짓말이 뻔하지 않냐는 상식론 주장한다. 지금 곽종훈까지 이제 네. TV조사에서 깠기 때문에 네. 이게 더더욱 그렇겠죠. 재판관들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할 건데 비상식적 결론을 내겠냐. 매일 지인들이 보내오는 유튜브 다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제 민주당 쪽 4명은 사실 이제 무능력자들이에요. 누구 같으냐면 전북대 법학과 나와가지고 이제 정책위원장하는 진성준. 원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높은 자리로 갖다 꽂으면 개같이 충성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밀어붙이거든요. 문영배나 이미선처럼 그런 거예요. 보수 쪽 재판관 4명은 한 네임드씩 하고 변호사 한 자리 할 수도 있고 뭐 로스쿨 총장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자기 평판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상한 판결 해갖고 내 얼굴에 똥칠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8대0 인용서를 흘리고 있다면 이는 오히려 기각이 확실하다는 거다. 인용이 확실하다면 불필요하게 기각책을 자극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들도 세컨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세컨폰을 왜 쓰죠? 뭘 연락하려고? 내통.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런 정치적으로 영향 주고받고 할 본인 폰보다는 세컨폰 쓰면은 좀 이제 편하니까 국회의원들하고 통하겠지. 그래서 이제 내부 사정 다 알려주겠지. 네. 선관위 비리 기사가 지난주에 막 쏟아졌잖아요. 예. 왜 쏟아졌겠냐? 왜 갑자기 선관위 비리 기사가 쏟아지겠냐? 온갖 사례가 다 나오던데요. 예. 네. 그 사례가 옛날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다 알고 있었다니까? 네네. 이거 48시간자가 선관위 감사 발표 가족 같은 분위기. 선관위 가족 같은 분위기. 이것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네. 먼저 그 워딩 썼던 사람은 48시간자야.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고.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고. 선관위 채용 비리가 10년간 1200건이 적발된 거야. 근데 웃긴 게 세자가 있다고 함. 아빠 차는 진짜 많고. 그 세자가 걔잖아요. 그 상임위원 했던 김용빈인가? 아들. 다 알고 있었다니까.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야. 대한민국에는 사실 비밀은 별로 없어요. 자꾸 그 뭐 스카이데일리 99명 갖고 자꾸 딴소리 하는데 거기 중국인 해커가 90명이든 뭐 70명이든 80명이든 있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다만 기정사실화 하기가 좀 꺼려지는 이제 그런 내용인 거죠. 선대인이 이제 끌어내려야 탄핵해야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 짜놓은 오딩이에요. 여의도에서.
단체로. 선대위만 그 얘기한 거 아니고요. 네. 금감원장, 이복현도 똑같은 말 했고요. 산풀에서 똑같은 얘기 했고요. 슈카에서 똑같은 얘기 했어. 작업친 거라니까, 그거.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든 탄핵시키기 위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해야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식 투자자 여러분 윤석열 탄핵에 힘을 합쳐주세요. 이렇게 여의도에서 단체로 그렇게 만들어서 밀어붙인 거예요. 계속 때리고 있어. 선관위 막 계속 때리잖아. 이거 때리는 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네. 이재명은 빠른 탄핵과 조기 대선을 바랍니다. 대법 선고나기 전까지 다 네. 이제 쇼부를 봐야 되니까 마음이 급한 분 빨리빨리 일사천리로 막 몰아가야 되고 네. 그걸 이제 문영배가 맡아갖고 이제 그동안 쭉 했던 거고요. 이재명을 제외한 비명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빨리 돼갖고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되는 것보다는 이재명이 감옥 간 상태에서 내각제 기원해갖고 권력을 나눠먹는 게 비명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해요.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응원, 지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낸 인물들을 자기들은 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은 좋은 대안이 내각제죠. 반면에 국민의힘도 쌍권파, 권성동, 권영세 그 사람들도 자기가 국민들한테 인기 없는 거 알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윤석열 대통령만큼 막 지지율 올라가고 못 그럴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네. 게 내각제 기원이죠. 그러면은 비명하고 쌍권파 손잡아가지고 네. 내각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개헌은 관심 없고 하지만 내가 업무는 빨리 복귀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부정선거 조사도 하고. 이 내각제 개헌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거는 대통령이 업무를 복귀를 해야 개헌이 되니까 이제 그 개헌 열차가 출발을 하니까 요 둘이서 윤 대통령한테 우리 내각제 개헌하면은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일단 풀려나신 다음에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합의가 된 거죠. 이 3자가. 이재명만 오늘 벙쪘다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이 일단 이재명부터 담가놓고 시작하자. 이재명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1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구졌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런 일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갔어요. 오르면서 판이 바뀐 겁니다. 판이 바뀐 그 동력이 대통령 지지율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오르지? 국민의힘도 어리둥절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만세가 아니고 국민의 반응이 어리둥절이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담가놓고 우리 저기 해갖고 이제 뭐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니까 국민의힘이 어리둥절했다는 겁니다. 만세가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갖고 3월 1일날 그 여의도에 가서 37명. 그래서 겨우 37명이라고. 탄핵 전국인데 윤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 국민의힘은 좀 더 지켜봐야 신중한 분위기다. 이제. 아, 배신 때렸는데 배신 때리는 거 취소할까 말까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 없애야 된다니까 국민의힘 당. 대통령 돌아오시면 당 빠개야 돼 그거. 10%가 되면은 측근들이 떨어져 나간다. 한 자릿수까지 되면은 그땐 탄핵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거를 TV조선하고 통화해서 여권 관계자가 얘기를 한 거고요. 네. 2022년 7월 18일입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2달 지났어. 한동훈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재명도 자기가 살아나는 방법이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거를 잘 알아요. 해서 이재명이 요새 막 싸돌아다니면서 이제 온갖 얘기하고 막 상속세 얘기도 한번 했다가 막 하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일단 이제 한동훈부터 지지율 올리기 위해 갖고 이제 최근에 재기를 위한 한동훈의 꿈틀거림과 좌절. 뭘 했냐? 북콘서트를 했어. 요번에 책 썼거든요. 아니 제목도 왜 그렇게 짓냐고요, 도대체가. 뭐라고 제목 썼죠? 국민이 먼저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가리 수준이 그 수준이니까 그렇지 뭐 어떡하겠어. 방송 타고 막 이래갖고 막 이제 막 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이제 여야 이제 그 뭐야 정치 패널들이 아 그 한동훈 대표 북콘서트 어땠어요 막 얘기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했는지도 몰라. 한동훈한테 사인 받고 면전에서 사인 찢는 카이스트 학생이 폐기해갖고 사인 갖고 와서 찢더라고 앞에서. 지금 망신 개망신 나간 거 아니야 한동훈이가. 한동훈 지지자들 수준 돼갖고 이제 막 대학생들 모아갖고 막 또 운동화 신고 나오시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신 분들이 다 이랬다는 거지. 할머니들이 오시다는 거지. 저거 북콘서트예요? 아니면 미스터트롯 방송 들어가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죠. 3개 채널에서 방송해 주는데 아직 나오지도 않는 전환길쌤보다 시청자 수 어쩔게. 시청자가 이게 몇 명이지? 100명이고요. 반면에 이제 전환길 선생님 오지도 않았는데 네.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는 사람만 4,900명이죠. 몰라! 사람들이 한동훈이 다시 컴백했다는 걸 모른다니까 지금. 이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집회 인원 증가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지지율 상승하고 집회 인원 증가를 위한 이재명의 눈물겨운 분투들 첫 번째로 보면은 여론조사를 손댄다는 거죠. 리얼미터 민주가 44.2 국힘 37.6 해갖고 당냈다는 거죠. 아무도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요. 여론조사 검열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있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60% 넘었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여론조사 기간을 이렇게 막 이제 마사지해갖고 발표 네. 못하게 한다라고 이제 재단계 강사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이 아니고 인식입니다. 사람들이 네. 그렇게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방송 출연을 막 늘리고 있어요. 유튜브도 나가고 과도하게. 방송 출연 많이 나가시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3%를 나갔단 말입니다. 요 뒤에 이제 낯에 익은 인물이 보이시죠? 누구죠? 어머, 잠깐만. 내가 얘기했잖아. 한병화 정치인이라고. 한병화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걔가 많은 워딩 이런 거는 정치인의 워딩이라고. 내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정치인 꿈이 있으시구나. 예. 아니 정치인이라고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 아니 내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바로 뒤에 계시잖아요, 지금. 원래 친밀한 관계라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얘는 정치인이라니까. 아니 내가 왜 많이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날카로운 분석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3%를 낳았냐면은 이때 이제 민주당 애들이 이거 막 날르면서 이거 봐라 이재명이 이렇게 경제 잘한다 윤석열 저 새끼 정치 하나도 모른다면서 막 했었거든요. 3%가 그 편집을 그렇게 해서 작업을 친 거고요. 예. 이 743만 회 달성한 이거는 리본이 없어요. 100만 리본이. 근데 지금은 100만 리본이 있잖아. 다급하다는 거죠. 네. 원래 3%에서 올릴 때 정치인들 출연한 거는 안 올려요. 왜 특별히- 100만을 올렸냐면 네. 이 조회수를 빨리 올리려고. 마크를 찍는 이유가 뭐냐면 마크가 찍혀서 사람들이 이거 마크가 있는데 100만 마크가 있나 하면서 클릭을 한 번 더 하게 돼 있거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게 화제가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에 원래 정치인들은 안 찍어주던 마크를 지금 급하게 찍었다는 거지. 100만 넘자마자.